아니 우리 집 바닥을 어떻게 한다고? 멀쩡한 집을 왜 다 파헤친다는 거야? 제니 한국 온돌인지 뭔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머나먼 알래스카의 한 가정. 네 가족의 오붓한 저녁 식탁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어요. 아빠, 엄마, 오빠 한 번만 믿어주세요. 딸은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었죠. 동생의 설득을 한참을 듣던 오빠는 어깨를 으쓱이며 한 번 드러나보죠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아빠,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는 너무나도 신나하며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식사 끝나고 서재에서 한번 드러나 봅시다. 딸의 엉뚱한 모습에 부모님은 미소를 짓고는 딸의 간청을 들어보기로 하는데요.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사연으로 같이 알아보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어뱅크스에서 살고 있는 제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래된 우리 집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우리 가족은 4대째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저택도 아주 오래된 집이에요. 이 집은 나이츠브릿지 가에서 처음 지어진 저택이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유서가 깊은 저택이지만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집이 정말 싫었어요. 겨울이 되면 정말 너무 추웠기 때문이죠. 겨울철에는 매일 아침 침실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빠는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냐고 놀렸지만 저는 매일 발이 꽁꽁 얼어붙는 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서 저만 옷을 두껍게 입고 양말도 두 겹을 신고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나 도서관,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특히 제가 처음 한국인 친구 민진의 집에 놀러 갔을 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곳은 정말 천국 같았거든요.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져서 실제로 그 집 가족들은 맨발로 겨울을 지냈어요. 아무리 방마다 라디에이터가 있다고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포근함이었죠. 그때부터 전 결심했죠. 우리 집도 바꿔야겠다고. 하지만 우리 아빠를 설득하는 건 알래스카가 다시 러시아 땅이 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 같았어요. 저녁 시간 처음 온돌 얘기를 꺼냈을 때 부모님은 마시던 와인을 뿜어버렸죠. 동양의 난방 방식이라고? 우리는 이미 난방 시스템이 있잖니.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동서양 문화의 시너지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며칠간 저는 열심히 한국의 온돌 문화와 효율성을 공부했어요. 심지어 온돌의 열 효율에 관한 공학 논문까지 찾아가며 준비했죠. 그렇게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집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가족 역사상 가장 큰 변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놓은 따뜻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히나 재작년은 겨울이 너무나도 추웠어요. 전기세와 가스비 폭탄을 맞고 많은 가정에서 난방을 줄였죠.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매달 난방비에 엄마는 한숨만 쉬셨고 추위에 약한 저는 집에서 공부할 때는 세 겹의 양말을 신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공부해야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심한 독감에 걸렸고 열이 너무 올라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고 다행히 링거와 해열제 주사를 맞고 안정을 찾았죠. 안 그래도 약한 제가 그렇게 끙끙 앓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아빠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그래도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래스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건물은 항상 따뜻해서 너무 좋았죠. 제가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봤죠.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건 대학교 도서관 3층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매일 한국 유학생들이 항상 모여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 친구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바닥 아래에 온돌 원리를 응용한 난방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바닥을 데우는 난방이라고? 저는 이게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겨울 추운 방 안에 아무리 라디에이터를 틀어봤자 그 옆에만 온기가 겨우 느껴져서 책상에 앉아있기가 어려웠던 지난 겨울을 생각해봤죠. 근데 책상 밑이 따뜻한 온돌이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온돌에 빠져서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과 친해져서 한국의 온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집에 라디에이터가 설치된 곳은 거의 없고 모두 온돌 난방 시스템을 쓴다고 했죠. 그리고 그중에 민지는 가족이 모두 알래스카로 이민을 왔는데 자신의 집에 온돌을 설치했다면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줬어요. 며칠 뒤 민지네 집으로 놀러 갔을 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온기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집안이 훈훈하게 느껴졌죠. 민지네 가족들은 다리가 짧은 테이블을 쓰고 바닥에 앉아서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죠. 보통 신발을 신고 있는데 집에서는 모두 신발을 벗고 맨발이나 양말바람으로 다니는 것도요. 이렇게 따뜻한 집이 우리 집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죠. 그래서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용기를 내서 가족 회의를 소집했고 그 프레젠테이션 첫 장에는 난방의 새로운 역사라고 썼어요. 알래스카에서 발견한 고대 한국인의 온돌 유적을 첫 사진으로 넣었고요. 우리 가문은 늘 시대의 선구자였고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알래스카에 금을 찾아오셨던 것을 두 번째 장에 넣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세 번째 장에는 우리 집 도면에 온돌을 설치한다면을 가정한 설계 도면까지 넣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엄마는 환호하셨지만 아버지는 조금 냉정하셨어요. 오빠는 장난치지 마라고 제 머리를 쥐어박고는 나가버렸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군이 되었거든요. 전 제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저의 노력을 기록했어요. 원래 그냥 평범한 일상 브이로그만 올렸지만 어느새 알래스카의 온돌 프로젝트라는 해시태그로 조회수가 오르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올린 아빠 설득하기 챌린지 영상은 100만 뷰를 돌파했는데 댓글에는 자신의 부모님도 설득하고 싶다는 댓글이 가득했죠. 저는 아빠와 오빠에게 한 달이 넘게 온돌로 바꾸자고 졸랐어요. 오빠는 말로는 저를 철없다고 놀려대긴 했지만 제가 온돌 관련 자료를 찾거나 정리할 때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오빠는 저와 같은 학교에 건축공학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설치 방법이나 업체까지 파악해 내용을 추가해 나갔어요. 3달 정도 저의 온돌 프로젝트로 계속 가족회의를 신청하자 아버지는 결국 두 손을 들고 항복하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노후된 저택을 고치는 대공사를 준비하게 됐죠. 아빠는 매일 밤 저와 함께 한국의 건축기술 자료를 읽으셨고 엄마는 실제 한국 건축가들과 화상회의를 하셨죠. 한국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아파트 단지가 많고 지금 트렌드는 집에 설치된 모든 설비와 가전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간단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AI까지 적용된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스마트홈 시스템을 수천 가구의 아파트에 전부 적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죠. 우리 가족은 만장일치로 이 업체와 계약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드디어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기대한 그날이자 우리 집 역사상 가장 큰 공사가 시작된 날이죠. 6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한국 기술자들이 도착했어요. 첫 일주일은 정밀 측정과 도면 작업을 했고 한국 기술자들은 스캐너로 저택의 구조를 하나하나 측정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아주 작은 문양이 새겨진 장식 타일까지 3D 스캔해서 보존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두 번째 주부터 본격적 바닥 해체와 현장에 맞는 설계를 진행했죠. 바닥 전체를 마치 인체 혈관처럼 설계한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도면을 보고는 오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가장 아래층에는 첨단 단열재를, 그 위에는 연결된 파이프가 그물처럼 깔리고 그 위에 특수 몰탈과 추결층이 더해져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여러 층을 만든다고 했어요. 특히 신기했던 건 바닥의 높이가 고작 5cm 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얇은 층 안에 온도 감지 센서, 스마트 제어 시스템, 그리고 열 효율을 높이는 특수 코팅까지 모든 게 다 설치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처음으로 스마트홈 시스템이 설치되었어요. 각 방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심지어 방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동으로 감지해서 온도를 조절한다고 했죠. 빈 방이 많은 저택에서는 정말 필요한 옵션이었어요. 그리고 각 방의 창문과 외벽의 단열 보수 작업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떼어냈던 1층의 대리석과 타일들을 다시 제자리에 붙이는 건데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 한 조각 한 조각 정확히 맞춰갔어요. 새로 설치된 온돌과 스마트홈 시스템은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숨겨져 예전의 집안 모습과 다를 게 전혀 없어 보였죠.
우리 부모님은 한국 기술자들의 섬세한 작업 방식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공사가 끝나버렸어요. 미국 업체들은 최소 1년은 걸릴 거라고 했는데 말이죠. 우리 집 난방 보일러를 첫 가동을 하게 된 날을 저는 생생히 기억해요. 대공사를 마친 우리 집에 동네 주민들이 너도나도 구경을 왔죠. 사람들은 왜 멀쩡한 집 바닥을 파헤친 거냐며 신기해했어요. 저와 우리 가족은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아빠는 휴대폰으로 보일러를 가동시켰고 첫 10분은 별로 다른 게 없어서 동네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15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넓은 거실 바닥으로부터 은은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옆집의 줄리 아줌마는 입을 떡 벌리며 구두를 벗고 맨발로 바닥을 걸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씩 신발을 벗었고 제가 찍은 영상 중 가장 웃긴 장면인 토마스 아저씨가 바닥에 엎드려 따뜻해, 정말 따뜻해라고 중얼거리시는 모습이었어요. 30분이 지나자 실내 온도는 20도까지 올라갔고 기존 라디에이터로는 1시간이 넘게 걸리던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에너지 사용량인데 오빠의 측정 결과 기존 난방의 35% 수준으로도 더 따뜻한 온도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날 아빠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아빠가 저를 껴 안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니, 내가 새 역사를 만들고 있구나. 첫 가동식 현장을 제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중계했는데 순식간에 5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모였어요. 댓글은 대부분 알래스카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걸 보다니 이게 바로 한국 난방의 위력이냐 같은 내용이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역 라디오에서 우리 집을 취재하겠다고 찾아왔고 아침 뉴스에서는 알래스카의 온돌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어요. 이제 우리 집에는 손님들이 자주 찾아와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손님들이 오시면 꼭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양말을 벗고 바닥을 직접 발바닥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집 이야기가 꽤나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알래스카 지역 신문인 페어뱅크스 데일리 뉴스 미러에서는 극지방에 핀 따뜻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집을 커버 스토리로 다뤘고요. 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온돌 시스템이 단지 난방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모여 앉아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죠. 그 기사가 나간 뒤 시청에서 연락이 왔고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로 우리 집을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더 놀라웠던 건 지역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수업 시간에 제 인스타그램 영상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당신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전통과 기술의 융합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다는 말에 감동했죠. 그렇게 우리 집의 변화는 이웃을 넘어서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제 SNS 채널은 매일 아침 온돌방에서 차를 마시는 영상부터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까지 올리고 있어요. 특히 인기 있는 건 아빠가 양복 차림으로 바닥에 앉아 신문을 읽는 모습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의 생활 방식이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고 엄마는 요가 매트 대신 온돌 바닥을 선호하시고 오빠는 바닥에서 앉아서 TV 보는 걸 즐기죠. 아빠가 가장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양말을 벗고 바닥을 걸으시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집이라고까지 극찬하세요. 심지어 한국의 전통 좌식 문화에 대해 알아보시며 자연스럽게 왜 좌식 문화가 생겼는지 이해하겠다고 하셨죠. 또 하나 정말 좋은 부분은 온돌을 설치하고 나서 우리 집의 습도 관리도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집안 어디는 너무 건조하고 어디는 너무 습해서 심지어 곰팡이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젠 집안 어디를 가던 비슷한 습도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동네에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나이츠 브릿지가 여기저기서 공사가 시작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대요. 사실 저희 집 공사 이후 가장 큰 반향이 일어난 곳이 바로 건축계라고 들었어요. 먼저 충격적이었던 건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건축업체들이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극찬했대요. 오빠의 소개로 건축학과 교수님들도 우리 집을 다녀가셨고 교수님들이 다양한 채널으로 한국 온돌의 효율성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첫째, 한국 온도의 열 전달 방식이 사양 가옥의 구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점. 둘째, 최소한의 구조 변경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하게 한 난방 방식. 셋째,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현대화를 동시에 실현한 첨단 기술력. 오빠의 지도 교수님은 이 세 가지를 콕 집어 정리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학계에 공유했다고 했어요. 이는 단순한 난방 시스템 교체가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건축 철학이 만나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라고 정리하셨죠. 또 우리 집을 찾아온 좋은 소식은 부동산 시장에서 왔어요. 나이츠브리지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동네의 매물들은 한국식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는 문구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을 팔 생각은 없지만 집값이 오르는 것은 기분 좋은 변화였죠. 그해 겨울이 다가오자 저의 SNS 계정으로는 엄청난 문의가 들어왔어요. 설치업체는 어디냐, 공사비는 얼마냐, 난방비는 얼마나 줄었냐.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일일이 답글을 보냈고 나중에는 엄마까지 저를 도와서 답글을 달았어요. 관심이 너무 많아서 메시지 알림이 끊이지 않아 저는 결국 알림도 꺼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업체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업체 쪽에서는 영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문의를 직접 받아주셨죠. 이후에는 시공 문의가 너무 많아서 한국 업체 측에서 임시로 알래스카에 사무실을 개설했고 영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우리 가족도 많이 변했어요. 아빠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시며 저와 K-팝을 자주 듣죠.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온돌 관련 건축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매일 온돌방에 둘러앉아 차가운 벽을 넘어 따뜻한 이해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눠요. 벌써 한국 온돌을 우리 집에 설치한 지 거의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이 동네의 거의 모든 저택이 한국식 난방을 설치했고 다른 동네로도 펴져나가고 있어요. 저의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온통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과 글로 도배되어 있죠. 이제는 저도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한국에 직접 가서 온돌의 원형과 그 문화적 배경을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공간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면 친환경 주택과 지속 가능한 건축을 공부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의 온돌처럼 따뜻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추운 지역에서 불편함을 참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이 변화가 단지 한 가족의 생활 개선을 넘어서 따뜻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전환점이었다고 믿어요. 페어뱅크스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어요. 이맘때만 해도 차가운 바닥 때문에 침대 밖을 나가기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따뜻한 온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 저에겐 행복함과 한국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합니다. 저는 진정한 변화란 무엇인가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 또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더 따뜻하게, 더 아름답게. 네, 오늘은 춥디 추운 알래스카에서 전해온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